네, 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이 수사 내용 그리고 근절 방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박대식 교수 그리고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처장 그리고 JTB 김철 취재팀장 세 분 얘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만나보죠. 경찰이 최근 익산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파문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로부터 장학금을 강제 모금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금전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뒷돈을 받은 도의원 2명이 차례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이권에 개입해 돈을 챙기거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공직 비리 수사 내용과 근절 방안을 살펴본다. 예, 우선 요즘에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익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내용부터 간단히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아마 정원율 익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아마 그 국장급 강본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 내용부터 좀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부 공무원인 A씨, 지금 어떤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철이야? 네, 그 익산시 A 국장은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법인을 세워서 국가 보조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그 해당 석산의 채석이 중지됐는데 이 채석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바꿔서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이 가운데 그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그 혐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국장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윗선인 부시장과 익산시장이 장학금 강제 모금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을 캐는 거는 말이죠. 이게 예. 채석. 근데 그것이 그 공사를 하다가 채석을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그걸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조건으로 뇌물을 좀 받고 이거 풀어준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석산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채석이 중단된 걸 새로 할 때 이제 업자가 이제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에서 그러면 장학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기부해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 당시 업자는 너무 액수가 커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속 예. 하니까 결국 현금 1,000만 원을 익산국장에게 넘겼다는 것이고, 예. 익산국장은 이를 부인해서 예. 경찰이 현재 영장을 신청했는데 한 차례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예. 경찰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한 상태니까 네. 이게 뭐 범죄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인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석산을 하는 조건으로 예. 장학금을 내라. 그러면 그 돈이 익산 그 시민 청소년들에게 좋게 쓰이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거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더군다나 그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면 모르는데 액수를 정해서 5천에서 1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업자들이 처음에는 부담을 스스로 하다가 계속 그 승인이 늦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의 현금을 이제 국장한테 건넨 겁니다. 예. 물론 국장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예.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서 보면 그럼 이게 한 업체뿐만이 아닌 모양이죠. 여러 업체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죠. 네, 경찰 수사에서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익산시로부터 장학금 강제 모금 이제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면 그렇게 장학금을 모금하는데 강제적으로 모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 그중에 일부가 개인의 혹시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것을 눈여겨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정원율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경찰에서도 뭔가 그에 관한 그 증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원율 수사를 시장에 대한 수사를 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심이 그렇게 당연히 가는데 예. 정원유 시장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 이번 일과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익산 부시장이 원래 이분이 그
공로연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예. 갑자기 공로연수를 취소하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또 오비일이라 그러고 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했느냐. 그래서 혹시 익산시 부시장도 관련되지 않았느냐라는 예. 게 그 세간의 의혹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일로 뭐 그 사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함부로 단정 지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정원율 시장은 결코 그런 일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익산시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익산 시민들의 뭐 정서 반응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각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쨌든 익산시가 이게 비리 문제로 계속 골머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시의원의 그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좀 수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역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폐석산 예.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허가나 기간 연장 그리고 매립 용량을 늘려주면서 거기와 관련해서 뭔가 이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상황들이 짧게는 6개월 내지는 좀 한 7, 8개월 사이에 몇 건이 이제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익산시가 어쨌든 저번 재선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비리 문제를 어떻게 척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 지금 이제 정원윤 시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일벌백계로 뭔가 문제를 좀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그 시장님이 어쨌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연루 의혹이 지역에 좀 제기가 되면서 지역 정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런 사안들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결과가 명확히 이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도 다양하게 좀 이야기가 되면서 지역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시민들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좀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공직자들의 이런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오히려 다시 이게 이렇게 벌거지니까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 정은주 시장이 어쨌든 행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제 공직기강을 좀 바로 세우고 뭔가 익산의 이런 흑역사죠. 뭐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수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을 했는데 불과 이제 1년 좀 남짓 지나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많이 좀 훼손되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어쨌든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시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악재이고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 박대 교수님, 그 비단 그 익사시뿐만 아니고요. 이것저것에서 사실 공직비리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일반 시민들의 바라볼 때 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근절할 수 없나? 항상 이런 고민거리인데요. 글쎄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기능, 견제 기능이 일단 내부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죠, 내부 감사. 예. 근데 감사는 지자체 단장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은 아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위험에 따르는 일이 되겠고, 외부에서 통제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의회가 그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가 있고 대부분 같은 당이거나 아니면 그 당에서 소속되었던 비슷한 뿌리가 같다 보니까 유착이 많이 된다. 이게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 감사는 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일까지 감사할 정도로 역량이 없죠. 그럼 마지막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NGO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물론 타 지역도 약간 그런 점이 있으나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NGO가 뿌리가 같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당도 예. 같고. 예. 더구나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전체적 분위기가 상당히 그래서 많이 좀 이 필체가 좀 준화됐다. 예. 좀 어떤 사람은 뭐 장학생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좀 지나친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럴 때는 아니라도 상당히 순치되어 있다 보니까 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거나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잠재될 가능성도 항상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내부에서 또 그리고 외부에서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감시 장치를 좀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감사 기능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의회도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시민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주로 이제 비리가 온상할 수 있는 뭐 토목, 건축 분야랄지 뭐 인허가 이제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안들을 계속 검토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주는 외부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서도 저희가 좀 요구를 했었던 게 시민 감사관제를 좀 도입을 해서 좀 하자. 근데 이제 이게 외부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NGO들도 뭔가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민 감사관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 그런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뭔가 감사라고 하는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 대안을 놓고 보면 시민감사관제를 통한 강력한 감사 기능들을 좀 하는데 그 시민감사관의 뿌리를 어떤 외부 통제라고 하는 이 틀, 시민에 좀 기반한 대표성을 갖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역할들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거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오브즈만을 할 때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축적된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이제 그게 있기도 하지만 또 퇴직한 전문가들,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그런 오브즈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죠. 우리도 막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징계 이런 것도 상당히 솜방망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옛날보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징계는 크게 그 4개로 나누는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입니다. 그런데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그리고 5급 이상은 총리 이상 표창을 받으면 한 단계씩 그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서 금품 수수나 성매매 의혹, 음주운전은 절대로 감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최근 2, 3년 사이에 전북도청의 모 간부는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승진을 했어요. 또 다른 간부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1년이 안 돼서 부단체장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금품수수, 성매매 의혹, 음주운전 같은 것도 감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공무원들의 이런 비리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뿐이 아니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우려의 사항이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징계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다가 나중에 다시 또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무원 신분이든지 아니면 뭐 준공무원 신분이든 간에 그런 사례는 워낙에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거기 좀 첨언을 하면 예. 비리 문제가 돌출이 되면 좀 그 강력한 어쨌든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직위 해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이 단체장이 요구를 하면 감사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좀 진행을 해서 상황들을 뭔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비리 문제가 터지면 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예. 그리고 뭐 재판 중이다. 예. 수사 결과 나오고 재판 끝나면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 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랄지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그래서 더욱더 좀 반복적으로 좀 일어난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직비리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사실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도 상당히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도의원 2명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재량사업비 문제는 익산 참여연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인데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비리도 지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좀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재량사업비를 뭐 근절하는 건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게 예.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도 어쨌든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원에게 어쨌든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들을 거의 이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통제는 집행 내역이라도 공개를 좀 해라. 어디에 재량사업비를 사용을 했는가. 그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 정읍시의 도의원인데 이제 장학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집행 내역을 그 카페에 개인 카페에 그 내역을 쭉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익산시 의회에서도 좀 이명택 의원이 예. 어쨌든 집행 내역 공개를 했다가 홍역을 치르면서 예. 좀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재량사업비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공개고요. 예. 2차적으로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로 그 재량사업비의 기능과 역할을 이전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공개 이전에 사실은 재량사업비라는 게 없는 게 더 맞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형태로 예. 해서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건 탈법적인 거죠. 예. 편법적인데 이제 이게 그래도 좀 명분을 갖는 거라도 이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알겠습니다. 밀착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예. 이게 지금 악용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 지방 의원들 비례하면 한 90%가 예. 이런 그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문제로 연관이 예.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지금 재량사업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다른 시군으로는 확산되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과연 이게 또 지켜질까 이런 예.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북도의회가 사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억 5천만 원인 재량사업비 편성권을 포기하고 집행부인 전북도청에 넘겨주겠다라는 게 큰 핵심인데요. 이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올 초에 편성된 추경예산 재량사업비를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전북도청에 연락이 온 도의원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바뀐 게 없다고 그러는데 다만 전북도의회는 이후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 이후에 발생할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년 12월에 사과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올 초에 있는 재량사업비도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14개 시군의회 시군 공무원 노조가 도의회만 하지 말고 시군 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예. 포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그 전북의 지방 의원들이 전북 도의원은 1인당 5억 5천만 원, 그리고 군의원은 1억 원의 그 재량사업비를 쓰는데 전체 의원이 235명으로 전북의 지방 의원들의 그 재량사업비가 연간 400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이 돈을 포기를 하면 이 돈이 말 그대로 좋은 데 쓰여집니다. 요즘 가뭄이 심각한데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예. 의원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